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68강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중에서 북한의 가족제도 편을 쭉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김일성 적석체제가 수립한 가정생활을 통한 주민사회 감시 통제 시스템에 이어 전체 북한 주민이 이민반 생활을 하면서 항시 내몰리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삶을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첫째, 이민반 회의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은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회의 대국답게 인민반 회의도 북한 주민사회가 직장 퇴근, 인민반 출근이라고 비꼴 정도로 퇴근 후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인민반 회의는 정규적 인민반 회의와 비정규적 인민반 회의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정규적 인민반 회의 조직에 관한 주제들은 김일성 족속 정성사업 포치, 소위 민족 최대 명절 맞이 위생문화사업 포치, 일반 위생사업 포치, 정기전략 포치, 저금 장려 포치, 유후자재 수매 장려 포치, 특별경비주간 동원 조치, 북한군 지원 포치, 농촌 물자 지원 포치, 주요 경제전선 물자 지원 포치, 전쟁준비 포치 등등등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적 인민반 회의 주제들에는 어떤 것이 속하는가? 김일성 족속의 전인민족 긴급 지시문 전달, 이런 회의는 한 달에도 10차 이상 벌어집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취한 인민 배려 사항 전달. 제가 평양시에서 겪은 사례는 김일성 족속이 평양시 중심구역 주민들에게 햄고기 통조림, 우산, 전자벽시계, 나일론 담요 등을 선물로 하사한다고 해서 조직됐던 회의들인데, 때문에 평양시 중심구역 외에서는 그 유명한 햄지대, 비햄지대, 햄우산지대, 비햄우산지대, 그런 유머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장도인민 도루묵 배려, 또 올해인민 가자미 배려, 이럴 때 주로 인민반 회의를 긴급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시인 경우는 평양에 방문한 외국 대표단이 이동 경로와 그것들과 맞다 들렸을 때 취해야 할 언행에 대해 인민반 회의를 벌려놓고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간 횟수만큼 평양시는 인민반 회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교육 과정 안에 따라 조직되는 인민반 정치 선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반 회의도 역시 해마다 수차례 진행된다는 점, 고로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인민반 회의는 직장에서 강요당하는 온갖 회의비 거의 2~3배를 능가합니다. 이 인민반 회의 유일한 숨통은 한 세대에서 한 명씩만 참가한다, 이것입니다. 인민반 회의가 정말로 정 떨어지는 이유는 저녁 8시, 9시 사이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통 상황이 심히 열악한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하면 대체로 8시가 돼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민반 회의는 세대주들이 아니고 주로 가정주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인민반 회의가 있는 날에는 모든 가정이 밤 10시가 되어서야 저녁 밥상에 마주 앉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민반별 TV 단체 시청. 이런 작태는 특히 1990년대부터 북한 전역에서 포착되어 왔는데, 그 원인은 전반적 공장이 가동 중단으로 인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엔 식량 배급제 붕괴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특별방송 정치도 인민반을 단위로 조직하는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부터 김책실을 추방돼 갔는데 1996년인가 97년 4월에 인민반으로 긴급 포치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태양절을 맞아서 특별 정령이 발표되는데 인민반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TV가 있는 집에서 정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거주했던 이민반이 가족 세대수가 15세대였는데 4명이 참가했었습니다. 특별방송 내용은
태양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주체연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그것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인민들이 굶어서 일도 못 나가고 식량 구입으로 전국을 헤매고 있는데 식량 배급을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고서 그렇게 격분히 했던 6.25 전쟁 참가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민반 긴급 노력 동원입니다. 평양시까지도 포함해서 자연재해에 전혀 무방비한 북한에서는 거주지에 폭설이 내려도 홍수가 나도 산사태가 나도 인민반을 통해 긴급 노력동원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면 전날 저녁에 퇴근해서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인민반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는 온 밤 집안의 어른들이 교대로 노력동원에 나가야 합니다. 평양시인 경우는 중요한 외국 대표단이 평양에 입성하면 인민반 긴급 노력동원령이 하달돼서 온 밤 그 대표단들이 오가는 구간들을 말끔히 쓸고 닦는 노력동원에 나가야 합니다. 더 앞거는 김일성 족속이 조직하는 소위 10명씩 무도회, 군중집회 등 국가적 행사 시즌이 되면 그 주변에 거주하는 평양 시민들은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매일 나가서 담당 구간을 쓸고 닦아야 하는데 이 청소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요구 수준은 바닥에 떡이 떨어져도 주워서 먹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직후 김일성 족속의 액션은 단 하나입니다. 참 훌륭한 인민입니다. 인민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뒷강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수령이 지하를 전달하고 그의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인민반 회의가 또 열립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툭하면 벌어지는 전시 동원 태세 점검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대한민국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며칠을 두고 전국 정민을 상대로 퇴근 후 등하간제 훈련, 대피 훈련, 가정 비상배낭 검열 등을 감행합니다. 물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가정 비상배낭 검열은 식량 배급지의 붕괴로 1990년대부터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시 동원 태세 점검 시즌이면 거의 밤 12시까지 스피커 방송차 등에서 뿜어내는 전쟁 분위기 코치 때문에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특히 평양시 중심구역인 경우 툭하면 야밤 상경에 거주지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몽땅 끌어내서 전쟁 발발 시 중요 기관이 지하 구조물로 대피하는 시뮬레이션을 감행합니다. 그 덕에 평양시 중구 대동문동에서 약 10여 년간 거주했던 저는 인민반 고주민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당중앙위원회가 이전할 방대한 크기의 지하 구조물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기순 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 기관의 지하 구조물 전문가와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 나온 그 지하 구조물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인민반을 통해 일상적 만성적인 주민 수탈 행위입니다. 이 면에서 김일성 족속의 통치 역사는 북한 주민 수탈의 역사이며 그 시행의 두 축이 전체 북한 주민이 사회적 소속 기관을 통한 수탈과 거주지 인민반을 통한 수탈 두 가지입니다. 수령 우상화 기념일 건설 지원, 탄광 광산 지원, 발전소 건설 지원, 대건설장 지원, 농촌 지원, 북한군 지원 등의 명분으로 벌어지는 인민수탈의 품목은 성역도 한계도 없는데 처음에는 먹거리는 물론이고 인민이 쓰는 모든 생필품, 지어 마른 똥까지도 인민반을 통해서 긁어내 갑니다. 이렇게 1970년대 말부터 지 소금 녹이듯 시작된 김일성 족속의 인민수탈 행위는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들의 실패한 국가 비전이 초래한 심각한 경제 파산이 본격화되자 북한 주민 사회를 도덕 헐벗기고
잡아뜯고 수탈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불순한 야망이 이제는 북한 주민사회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바. 이 때문에 오늘 현재 북한 주민사회에는 이런 블랙 유머들이 거침없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특급 기업소 또는 1급 기업소 또는 연합 기업소며 인민반은 우위 기업소들이 소속된 공장이고 인민반장은 그 공장의 지배인이다. 사회주의는 당도 군대도 아닌 인민반이 지키며 때문에 사회주의는 곧 인민반이다. 이런 유머가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 체제 하위 북한 주민들의 물질 생활 시스템과 그 실태에 대해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